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고물가 이퀄 주택 가격 하락 금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금리 문제가 아니다. 건축비와 땅값은 반비례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건축비와 땅값은 반비례한다. 요 제목을 보시고 제가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대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축비와 땅값은 정말로 반비례합니다. 일단 통계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위에 표가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만 확대해서 아래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지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지수만 보겠습니다. 총 지수만 보고 요 지수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1월달 자료이고 전년 동월비입니다. 전년 대비 몇 프로 그 지수가 상승했는가 요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던 해인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5년 1월은 2004년 1월 대비 3.4% 올랐다는 이야기죠. 요 부분 총지수 노란색 부분을 그래프로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7년 이전에는 2%가 넘었죠. 그러면 물가가 좀 평균 대비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올라갔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07년 이전에 그때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긍이 간다. 그 이야기는 월급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만큼 집값도 많이 올랐던 시기가 2007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그때도 물가는 높았습니다. 물가는 높았고 그런데 집값은 안 올랐죠. 요때 집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위로의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죠. 위로의 이야기. 지금 봐라.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우리 아파트들 지금은 가격 그대로인데 나중에 한 방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2017년 요때 반짝 GDP 올라갔던 그리고 실질소득도 올라갔던 2017년을 제외하면은 거의 물가는 저렴했죠. 물가는 저렴했는데 그 이야기는 건축비 상승 요인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집값은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22년에 고물가 건축비 상승 논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는 비정상이 많이 발생했었고 지금 정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과정. 코로나 때 주택가격 상승분 이미 거의 다 토해내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바로 수렴을 하겠죠. 지금 이 그래프는 그 대한민국의 물가에 대한 그래프인데 세계적인 물가를 한번 간접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WTI 유가 선물을 보면은 물가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2000년도부터 살금살금 올라가다가 2004년 그때부터 급격하게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갔는데 2005년부터 리만 사태 터지기 전까지 요때는 급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급여 정말 많이 올랐죠. 급여가 정말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품의 꼭지가 2008년 상반기에 꼭지를 돌파했고, 그러고 나서 리만 때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유가가 쭉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2009년부터 2012년, 2013년 그때까지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내리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을 제외하면은 소득은 거의 그대로고 물가는 안 오르고 집값만 오르던 시대였죠. 특히나 2018년부터 코로나 중간쯤까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 코로나 시기는 비정상,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단계. 다시 대한민국 물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물가는 높은데 집값은 하락했던 시기. 반면에 2013년부터 2017년을 빼고 2021년까지는 물가가 낮은데도 집값은 엄청나게 상승했던 시기이다. 이렇게 보면 이상하죠. 물가가 낮은데 건축비 상승 요인이 없는데 집값은 상승하더라. 그리고 반대로 물가가 높은데 건축비 상승 요인이 많은데 집값은 하락하더라.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축의 값은 땅값. 요거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오래된 건물의 임대는 땅의 위치가 좋아서 가능한 것이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썩었는데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건물 임대료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은 건물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받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전에서는 다들 간과합니다. 지금 보시면 35년 이상 된 건물은 거의 값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땅은 가치가 있죠. 땅의 대부분의 가치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가치의 대부분이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썩어도 대한민국 서울의 센터에 있는 빌딩, 썩은 빌딩도 땅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시행업체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시행업체의 눈으로 구축 매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건물은 새로 지을 건물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지으니까 대략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분양 총액 5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요 분양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요 분양 총액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서 대한민국이 좋아지면서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분양 총액도 올라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분양 총액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분양 총액은 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분양 총액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올라갔는데 얼마 전까지 2021년까지 그것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돈을 풀어서 가능한 것이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분양 총액 잘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높죠. 전세제도 때문에 올라간 분양 총액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단 다 무시하고 분양 총액은 고정이라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50억. 이 상태에서 건축비를 뽑아보니까
2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니까 철거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행업체 입장에서 요 건물은 비용입니다. 비용. 철거비 1억. 총 비용이 21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땅값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익을 1억 정도는 남겨야 되겠다. 담백하게 나 1억만 먹을란다. 이렇게 되면은 땅값을 28억까지는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땅값 28억을 주고 지불할 용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분양 총액을 구하고 건축비, 철거비 그리고 적정 이익이 정해지면은 땅값 맥스 땅값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업체는 땅값을 28억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비가 10억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죠. 건축비가 10억 상승했어도 당장 급여가 올라간 건 아니고 건축비만 10억이 상승한 상태라면 분양 총액은 50억으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건축비 10억이 올라갔는데 그 이야기는 이익을 똑같이 잡으면 땅값을 28억이 아니라 18억까지 주고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남는 겁니다. 당초에는 건축비가 20억 할 때는 땅값에 28억 투자할 여력이 있었는데 건축비가 30억이다. 그러면 땅값에 18억밖에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땅값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의심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건축비 상승에 대한 착각 보시겠습니다. 건축비 상승에 대한 착각. 앞서 보셨듯이 분양 가격은 건축비와 철거비와 땅값과 이익을 더한 값입니다. 이주비, 보상비 빼고 그런 거 없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산식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건축비 상승에 대한 착각, 건축비가 올라가면은 분양 가격도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분양 가격은 소득의 함수입니다. 건축비의 함수가 아니라 분양 가격은 소득의 함수입니다. 물론 한국은 유동성의 함수에 보다 가깝습니다. 전세 제도 때문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한국은 유동성의 함수가 분양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따라서 실질 소득이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서 건축비가 오른다는 의미는 땅값이 내린다는 겁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줘야지 건축비 오르는 만큼 소득이 올라줘야지 건축비와 분양 가격이 같이 오르는데 그게 아니면은 건축비가 올라가면은 땅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하고 건축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비 상승에 의한 분양가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보겠습니다. 1번 소득이 오르고 이에 따라서 주택도 고급으로 건설하고 분양가도 오르지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와서 물가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른다. 요러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땅값 내릴 거 없이 건축비도 올라가고 분양 가격도 올라가고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비 올라가는 것은 물가 상승 때문이고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소득이 올라가서 분양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맞죠. 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건축비 올라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최근에 유동성으로 전세 가격을 활용한 유동성으로 분양 가격을 엄청나게 위로 들어 올렸죠. 그래서 지금은 분양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소득이 10% 올랐다. 그러면 주택 가격도 10% 정도 오르고 건축비는 5% 정도 상승하면은 균형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5% 상승했는데 주택 고급화로 5% 상승해서 10% 상승하는 거죠. 요 5% 차이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으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 기술 향상과 땅값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건축 기술은 향상되죠. 항상 향상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같은 건물을 보다 저렴하게 건설한다는 거죠.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소득 수준이 그대로일 경우에도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건축비가 내려가니까 땅값은 상승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부동산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땅값은 상승합니다. 건물값이 내려가는 거지 땅값은 상승합니다. 다시 물가 그래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 높은데 집값은 하락했던 2008년부터 2012년, 물가 낮은데 집값은 상승했던 2017년을 제외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가 높은데 집값은 하락. 여기서 신축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축도 마찬가지죠. 신축도 준공과 동시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땅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가지고 건축비만 올라가면은 땅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신축이든 구축이든 힘을 못 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